사나운 늑대가 나타났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매춘거리에 산티아고라는 남성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사나운 늑대 주점을 운영하던 그는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술에 취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손님이 없고 돈이 궁했던 이들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정도로 매춘부들은 그를 상대하기 꺼렸죠. 1987년 8월 22일,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취한 산티아고가 나타났고 두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는 돈을 벌기 위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1956년 7월 25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산티아고. 딸을 원했던 부모님은 그가 태어나자 실망했고 항상 형과 비교하며 키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항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벨보이를 하며 처음 들어본 칭찬. 그 칭찬은 그에게 달콤한 꿀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고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한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정식 고용됐죠. 여전히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그를 상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무엇을 하든 열정적으로 하려는 그에게 지배인은 아스투리아스 지역에 새 지점을 여는데 그곳에서 일을 해달라는 권유를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산티아고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스투리아스에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사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 그가 군대에 가게 되면서 끝나버렸죠. 스페인은 2001년에 모병제로 전환됐지만 당시는 징병제였다고 합니다. 전역한 뒤 돌아온 그는 가게로 향했지만 이미 그곳은 거의 파산 직전에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정을 쏟은 가게가 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그는 그 뒤로 어선도 타보고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결국 마드리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가게도 사라지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진 산티아고. 마드리드로 돌아온 그는 일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와도 매일 싸우기가 일쑤였죠. 예전 희망찼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술에 찌든 모습만 남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한탄하던 그는 정신 차리고자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재입대.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힘든 임무와 규율에 지쳐가던 그는 결국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의병 제대를 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모아둔 돈으로 사나운 늑대 주점이라는 가게를 열었지만 항상 가게는 한산했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그를 달래주는 것은 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셨고 그리 되면 꼭 매춘업소를 찾아갔습니다. 폭력적이고 누구에게나 시비를 잘 걸던 그가 나타나면 매춘부들은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다라며 경고를 하고는 했죠. 그녀들이 그를 싫어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지막에 가서 발기부전을 핑계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꺼려해 다툼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1987년 8월 22일, 술에 취한 산티아고는 매춘업소로 향했고 거기서 마리라는 여성을 데리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는 발기부전 증세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었고 그 이유가 마리 때문이라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 끝내 흉기로 그녀를 살해했죠. 얼마 뒤 술에 섞여 정신을 차리며 자신이 벌인 일을 깨달았던 그는 가게 지하에 마리를 유기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해 10월 12일, 그는 테레사라는 매춘부를 가게로 끌어들여 마리 때처럼 살해한 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유기했습니다. 그는 작은 흉기로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중심으로 공격했는데 훗날 그를 진단했던 전문가는 그가 흉기를 마치 자신의 그것인 것처럼 생각해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23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그는 여성에게 반격당해 소란이 일어났고 이를 본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도둑질을 하려 했다라는 산티아고의 말을 믿어주며 그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경찰의 시선 때문에 그는 이 뒤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1년 뒤 갈수록 적자만 불어나는 가게를 정리했죠. 자신이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도 모른 채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던 산티아고. 그의 가게 자리를 인수했던 새로운 세입자는 리모델링을 위해 지하실 공사를 하던 중 두구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산티아고에 의해 살해됐던 마리와 테레사였죠. 그렇게 멍청했던 산티아고는 1989년 3월에 체포됐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정신병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그의 정신병과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형사책임 능력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72년의 징역을 선고했죠. 모범수였던 그는 2004년에 가석방됐고 스페인 남부의 한 도시에서 조용히 살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나운 늑대라 불리며 범행을 저질렀던 산티아고. 지옥에서는 양이 됐을 그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